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충북과 전남, 경기 지역의 오리나 닭 같은 가금류 농장에서 잇따라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거나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국과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번에 발생한 AI는 좀 심각해 보입니다. 중국에서 15명이 감염돼 6명이 숨진 H5N6형 조류 인플루엔자인데요. 이게 2003년 이후 지난 9월까지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AI 바이러스보다 더 독하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 연결해봅니다. 네, 경기도가 시내버스 청결 점수를 좀 오른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군요.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8월부터 석 달 동안 도내 시내버스 등록업체 차량 1,500여 대 중 6%를 표본 조사했습니다. 시내버스의 청결 점수가요, 평균 95.9점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보다 1.4점이 올랐는데 정확한 점검을 하려고 불시 점검을 했다고 하는군요. 차량 외부 청결 상태나 내부 창문 틀, 에어컨 필터 같은 상태는 향상됐고요. 차량 소득 필증 같은 이 표시사항 부착 부문에서 감점 받았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첫 곡은 도리스데이의 케 세라 세라. 어떻게든 잘 되겠지. 스페인어죠.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한국GM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할부 및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눈누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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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누난나. 어? 밟아요, 밟아! 참 답답하시네. 바보. 안전운전도 모르나 봐. 손예지는 화내지 않아요. 하이카와 함께 눈누난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지난 16일 충북 음성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최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청주에서도 AI 의심 신고가 들어왔고요. 전남 해남에서 AI 확정 판정, 그리고 경기 양주의 산란계 농장에서는 닭 240마리가 폐사해서 수도권 방역에도 현재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북대학교 수의과대 모인필 교수 연결해서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발견된 AI가 H5N6형 바이러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저희 나라에서는 지금 AI가 발생된 것이 2003년부터거든요. 이번이 이제 6번째인데요. 모두 발생했던 건 H5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고병원성이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H5N1, H5N8형이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H5N6형이죠.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동일한 거고요. 하지만 이 혈청형은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이게 2003년 이후에 지난 9월까지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AI 바이러스보다는 확실히 더 독한 겁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H5N8 요 바로 전에 발생했던 것보다는 병원성이 좀 높은데요. 그 전에 있는 건 비슷합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인 것은 과거에는 오리에서는 그렇게 폐사가 높지가 않았었는데 요번에는 오리에서 폐사율이 높은 것을 보면은 오리에서는 병원성이 좀 높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성이 높다라는 게 이게 감염되면 죽을 확률이 높다, 그 말씀인 거죠? 그렇죠. 병원성이 높으면 죽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 병원성이 높다는 것은 이제 숙주가 누구냐에 따라 틀립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닭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닭이나 이번에는 오리에서도 좀 병원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예,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고요. 예. 교수님께서 지난 3월에 그 H5N8형 그 인플루엔자 나왔을 때 저희랑 인터뷰 하셨어요. 예. 이게 어디 다른 데서 유입된 게 아니라 국내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이번에 나온 H5N6형은 어쩌다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요번에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 국내에서 이제 발생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철새에 의해서 외국에서부터 유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H5N6형은, 지난번에도 중국에서는 한 40건 가까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중국에서부터 유래가 되고 철새로부터 유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새가 좀 유력하다. 예. 이런 분석인데요. 잠시 잡음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게 사람도 감염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예. 중국에서는 그 사망자도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15명이, 감염이 됐고요, 사람이요. 예. 6명이 일단 사망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어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은, 감염된 15명이 모두, 닭이나 오리로부터 직접적인 접촉 감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산업에 종사했던 분이지 일반 국민들은 아니란 점이 좀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류 인플루엔자이기 때문에 가금류 농장에서 일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중국 같은 경우 숨진 것으로 알려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찌됐건 그 사람이 감염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감염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고병원성 AI로 분류되는 이유가 사람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고병원성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닭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닭에서 병원성이 높은 것이지 그것이 또 다른 우리 사람을 포함한 모든 그런 포유류에 대해서 다 같이 높게 병원성이 높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요. 충북에서 나온 H5N6형 같은 경우는 고병원성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어떤 이 바이러스가 치명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인 표현입니까? 아니면은 원래 그 수준을 가늠하는 공식 단계입니까? 공식적인 단어는 아니고요. 예. 충청북도에서 이 과거에는 없었던 오리에서의 폐사가 높다 보니까 아하. 현장에서 쓰는 그 수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렇군요. 실질적으로는 분류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고병원성 바이러스입니다. 어쨌든 지금 수준이면은 교수님 보시기에도 최상이라고 보십니까? 그 수준이? 예. 과거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래요. 자, 특히 좀 우려되는 것은 이번 바이러스가 단시간 내에 닷새 일주일 만에 충북, 전남 그리고 경기도까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예. 자, 이제 수도권도 예외가 아닌 상황인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감염 경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확산이냐 아니면은 동시다발적이냐. 근데 지금 철새에서 바이러스가 분리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한 거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력한 것은 철새들이 먹이 활동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닭이나 오리의 농장들이 감염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철새 도래지는 사실 지금 충북, 전남, 경기 여기뿐만 아니라 영남권에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 만약에 정말 철새가 그 매개가 됐다면 더 확산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더 확산이 가능할 수도 있죠. 네. 예. 근데 이제 철새들이 지금 왔을 때 제일 바이러스가 많거든요. 어허. 그 이후에는 이제 바이러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희가 2차 감염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평 감염이죠. 그러니까 농장 간의 수평 감염을 막아줘야 되고 그 서해안 쪽에서 주로 많이 그런 것은 철새들의 서식지, 그러니까 그 서해안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고요. 예. 그 이유는 거기가 곡창지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서해안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감염을 막아야 한다. 이런 말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아야 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그 청취자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잠시 좀 짚고 가겠습니다. 예.
8101번님, 그 다음 주말에 딸과 함께 철새 보러 멀리 떠나기로 했는데요. 지금 뭐 철새 때문에 그렇다 하니까 덜컥 겁이 납니다. 가급적 안 가는 게 좋은가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뭐 철새 도래지에 뭐 가능하면 안 가는 것도 좋겠지만은 굳이 철새 도래지에 간다고 해서 철새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멀리서 이제 탐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멀리서 보는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또 철새 도래지에 출입을 할 때는 소독을 지금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절차를 따르면은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금 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그 중에서 또 1104번님, 앞서서 중국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하던데 그게 잡아먹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뭐 키우면서 그 바이러스가 옮아서 그런 겁니까?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예.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농장에서 직접적으로 접촉을 한 거죠. 사육하다가 감염이 된 거지 먹어서 감염된 적은 없습니다. 예. 우리 올해 3월에 그 AI 나왔을 때는 그 사료가 또 하나의 매개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사료 이동 차량 같은 것들 여기에 이제 뭐 분뇨 같은 것들이 묻거나 여러 그 경로로 전파가 됐던 그런 분석을 해주셨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철새가 도래해서 이렇게 되는 거라면 사실 그 1차적인 감염 자체가 막기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2차 감염은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2차 감염은 주로 일어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접촉이나 이동에 의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농장에 계시는 분들은 다른 농장에 대해서도 서로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차량이나 사료나 뭐 이런 분뇨 차량들이 이동을 하거든요. 예. 대부분 이제 분변에 의해서 바이러스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2차 수평 전파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파도 전파인데 걱정되는 것은 지금 그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된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농민분들 어떤 그 사육 농가에 계신 분들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농장이 지금 당장 피해가 없다 손 치더라도 그 가금류들과 그리고 본인도 또 그 가족들도 좀 그런 바이러스 관련돼서 어떤 검사 같은 것들을 좀 받아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검사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임상 증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저희는 이제 뭐 수의사이기 때문에 그건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은 의사들하고 접촉을 하셔야 되고요. 증상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농장에서의 우리 방역 활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농장에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마스크를 쓰거나 그런 방호복을 입고 활동을 하시면은 감염될 우려는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살처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동원되셨던 인력들 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또 한 번도 우리가 2003년 이후로 수많은 그 살처분을 했지만 아직도 감염된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또 이게 그 농장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15명 감염돼서 6명이 사망했다고 하니까 우리 농가에 계신 분들의 어떤 건강 문제가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 그렇죠. 어찌됐건 그런 부분에서 의심이 되는 게 추호라도 있으면은 빨리 의사를 만나보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아직 피해를 입지 않은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 농장 운영하시는 분들 앞으로 좀 더 준비하고 주의해야 될 거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좀 덧붙여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본적이라는 것은 이제 최대한 소독을 하는 거고 최소한 접촉을 하는 것이죠. 그 두 가지만 명심을 하고 농장 주위에 소독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은 불필요한 접촉은 철새라든지 아니면 다른 농장이라든지 이런 걸 피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2692번님이 AI 조심해야 되지만 또 너무 또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문의를 주셨거든요. 우리가 막 너무 이렇게 막 겁먹고 막 조심해야 될 그 정도는 아닌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는 AI에 대해서는 사항을 주시는 하시겠지만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리고기나 닭고기는 충분히 섭식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농장이라든지 이런 산업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2차 차단 방역을 한다든지 2차 수평 감염을 막으면은 충분히 저희가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리나 닭으로 이용하는 어떤 요리
가공되는 그런 식품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도 아니라는 점 한 번 더 그렇죠. 짚어주셨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북대학교 수의과대 모인필 교수였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도로, 스트레스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도로 위에서 느끼는 기쁨과 고충,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여러분 수도권 투데이에 다 풀어주세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개인택시하는 김명선입니다. 차량, 대중소, 버스, 트럭 안 몰아본 차 없이 거의 만져보고 일할 때 보람되는 것은 내 직업이 내가 맞는 직성이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손님 모시는 것은 내 책임감이고 모든 것을 내 것, 내 가족 모든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만 손님한테도 편하고 남의 것이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일을 하면은 모든 게 힘들어요. 승객들도 타가지고 내 차처럼 아껴줬으면 좋겠어요. 뒤에 보면 쓰레기를 그냥 놓고 내려버리고 가자푸석을 쏟아놓으면은 뒤에 손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거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운행은 항상 긍정적으로 재밌게 멋있게 그런 식으로 운행하면은 별 탈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재미있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운전을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보면은 길이 막히고 저건다고 해도 짜증내지 말고 그냥 안전운행 쪽으로 선호를 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지 많이 지금 없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실정이. 정치하신 분들이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도를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잘 좀 해주시고 이제 다른 게 바랄 게 없습니다. 네, 오늘 김명선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그래요, 요즘에 어른들이 아이들 보기에 참 부끄러운 그런 시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보기에 멋있게, 그러니까 좀 어디서든지 학생들, 아이들이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운전을 하거나 또 생활을 한다면 좀 더 지금보다는 그나마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조심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명선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샵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참여하시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와 문정아 리듬 중국어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꼭 참여해 주시고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이달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모르시면은 참 아깝습니다. 무릎 아프신 분들,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외출도 힘들고 밤잠도 이루기 어려운데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치료를 망설이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일 수도 있고요. 이웃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총 2,600명의 어르신들께 무릎 관절염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수술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부담이 많이 되는 간병도 무료 지원된다고 합니다. 꼭 연락해 보셔서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또 이웃도 가족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1661-6595번 1661-6595번으로 전화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661-6595번입니다. 네. 자, 빌리 스완의 I Can't Help 띄워드리고요. 2부 넘어가죠.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퇴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수도권 투데이 2부로 넘어왔습니다. 잠시 후에 일자리 관련 동향 수도권 사용 설명서에서 살펴보고 출입처 서울시로 오늘 떠나봅니다. 광고 듣고 오죠.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아이 컨택하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웨딩 사진으로 행복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혜선 씨. 앞으로도 화기애애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김승우입니다. 저에겐 아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기업에게도 힘이 되는 파트너가 필요하죠. 지식산업센터 미사 테스터타워를 만나보세요. 상일 IC와 혁신 시스템으로 기업의 성장이 빨라집니다. 이제 미사 테스터타워와 상의하세요. 문의 1800-7003 대림. 자, 최근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휴학을 하는 대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신입사원들의 평균 연령도 덩달아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오늘 수도권 사용 설명서 잡코리아 홍보팀 변지성 팀장 연결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입사원들의 나이가 높아졌다면서요? 네, 실제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기업 인사 담당자 6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올해 4년대조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에게 채용한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남성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평균 28세, 또 여성은 27세로 집계가 됐는데요. 실제 인사 담당자 10명 중에 8명에 달하는 84% 정도가 신입사원 채용 시에 지원자의 나이를 좀 어느 정도 고려한다는 응답을 주었습니다. 예. 신입사원 채용 시 지원자의 나이를 보는 이유 중에는요, 아무래도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의 융화를 위해서 본다는 응답이 48%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또 이 조직의 위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지원자의 나이를 살핀다는 응답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신입사원들을 채용하는 담당자들은 나이를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실제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비슷했는데요. 이 직장인들에게 신입사원 채용 시 나이를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은 결과 65%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네. 채용과 이 조직 관리의 관점이 아니라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많으면 아무래도 좀 일을 시키기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고요. 또 기존 직원과의 융화 또 위계 질서를 위해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어느 정도 나이는 좀 고려가 돼야 된다는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아, 참 늦깎이 신입사원, 지원자 이런 어떤 인간 승리의 표본들도 있는데 이런 통계를 보면 참 아쉽네요. 그런데 어찌됐건 신입사원의 적정 연령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를 비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인사 담당자와 직장인들 과반수 이상이 모두 신입사원의 적정 연령이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이들이 꼽은 신입사원 적정 연령은 남성들의 경우에는 28세, 또 여성은 이보다 2세 정도 낮은 26세, 또 올해 실제 신입사원들의 평균 연령과 비슷하기는 했습니다. 예. 직원 채용 시 지원자의 높은 직무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 기존의 직원들과의 융화와 또 시너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점들 때문에 신입직 채용 시에 어느 정도 나이는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다 20대군요, 이게.
적정 연령이 이렇게 된다 했을 때 취업 준비생들이 모를 리 없거든요, 사실. 네네.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 나이 정도까지 되면은 좀 다른 길을 선택해 보겠다. 취업 마지노선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실제 이 취업 준비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65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취업이 될 때까지 취업 준비 활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과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네. 잡코리아가 최근 기졸업 취업 준비생과 또 내년 2월 대졸 예정자 1,160명을 대상으로 물어봤는데요. 취업 마지노선과 취업 실패 시 대안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에 44.8% 정도가 이 취업 마지노선이 없다. 취업이 될 때까지 계속 준비하겠다라는 응답을 주었습니다. 끝까지 간다. 이런 입장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만큼 절실한 겁니다, 이게. 자, 근데 그 응답한 사람들도 뭐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마지노선이 없을 때까지 취업 활동을 계속 하겠다라는 응답은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에서 좀 높게 나타났고요. 또 희망하는 직무가 있다고 응답한 취업 준비생들의 경우에는 취업이 될 때까지 취업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뚜렷한 희망 직무가 없는 응답자들에 비해서는 좀 낮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 이외에도 기졸업자와 또 예비 졸업자 사이에서도 크게 갈렸는데요. 이 내년 졸업을 앞둔 대졸 예정자보다는 이미 졸업한 취준생들의 경우에서는 좀 될 때까지 계속 취업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요. 이런 추세가 좀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네, 앞서 그 통계청에서도 그 비경제 활동 인구 중 취업 준비자 수와 궤도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기준 취업 준비자 수는 65만 3천 명을 넘어서 이 10월 기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될 수 있는 취업 준비생들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 30대 연령층에서 특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 청년층의 대학 졸업 연령이 늘어나고 또 입사 준비 소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아마 이런 트렌드는 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어느 정도 취업의 마지노선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 건데요, 이게. 네, 55% 정도는 뭐 취업 마지노선을 가지고 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인 기간은 졸업 후 1년 이내 정도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16% 정도였고요. 예. 졸업 후 2년 이내가 14% 정도였습니다. 이외에도 한 3년 이내 정도를 생각한다는 응답들도 6% 정도 있었습니다. 네, 만약에 취업에 성공 못한다면 그 다음 대안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일단 앞서 44% 정도는 대안 없이 일단은 취업이 될 때까지 취업 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나머지 30% 정도는 아르바이트나 또는 비정규직이라도 취업을 하겠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소수 의견으로는 사설 교육 기관을 통해서 전문 기술을 좀 습득하겠다 또는 공무원 준비나 가업으로 전향해서 진로를 변경하겠다는 응답들도 있었고요. 예. 어학연수라든지 창업 또는 재진학 등 취업 실패에 대안이 여러 가지들이 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잡코리아 변지성 팀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출입처 오늘 서울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한동호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네, 요즘 서울 광화문 일대, 서울광장 매주 대규모 시국 집회가 열리고 있어요. 자, 이번 주말 서울광장에서도 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는데 원래 그 서울시가 스케이트장 공사한다면서 그 서울광장 통제했었잖아요. 네네. 이거 입장이 좀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어제 한 8시간 만에 바뀐 건데요. 사실 이번 주말 서울 도심 집회의 경우 사상 최대 인원이 결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일요일이죠. 서울시는 집회 장소인 서울광장에서 스케이트장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이 겨울마다 스케이트장을 개장하는 게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 같은 사실이 YTN 보도로 알려지자 서울시의 성급한 결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뒤늦게 서울시는 스케이트장 공사를 오는 28일로 일주일 늦췄습니다.
시민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원활한 집회 개최가 더 중요하다며 현재 설치한 가림막을 내일까지 철거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서울광장을 집회 장소로 쓸 수 있는 건 사실상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 그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상황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집회 장소 문제 계속 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승합 택시가 나왔다던데 일반 택시는 승객이 한 최대 4명까지 탈 수 있잖아요. 네. 이 승합 택시는 13명까지 탈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13인승 승합 택시가 오는 25일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건데요. 운행 구간은 서울 전역 곳곳이고요. 서울과 인천공항을 오갈 수도 있습니다. 운행 시간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인데요. 요금은 현대 솔라트 차량의 경우 서울 시내 편도가 15만 원이고요. 서울 시내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건 최저 25만 원입니다. 이 13인승 택시는 사실 일반 손님보다는 외국인 관광객이나 소규모 단체 관광객이 이용하기 편리할 텐데요. 예. 서울시 택시 운송사업조합으로 전화하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승합 택시가 운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25일부터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자, 그리고 올해도 세워졌군요. 광화문 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이 들어섰어요. 네, 어제 세워졌는데요. 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내년 1월 31일까지 72일 동안 전국 시도지회에서 모금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데요. 지난해 모금액인 3,500억 원보다 2.5% 정도 높은 3,588억 원입니다.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온도탑의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가고요. ALS 전화기부는 060-700-1212번이고요. 문자기부는 샵 9004로 가능합니다. 나눔 상품을 구매하거나 신용카드 포인트를 기부하는 방법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정말 국민들이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사람들 많이 생각하는데 문자 기부는 샵 9004번이고요. ARS 060-700-1212 이쪽으로 전화 기부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광화문 얘기 나왔으니까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그 세종대로에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 보도가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네. 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이 이 과속 차량에 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단속 카메라가 설치가 됩니다. 이 세종대로 단속 지점은 2곳인데요. 이 세종문화회관 앞 횡단보도 위와 KT 광화문지사 앞 횡단보도 근처입니다. 네. 현재는 이 단속 카메라 제작 공사가 들어간 상태고요. 실제 단속은 내년 5월에서 6월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곳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인데요. 이곳을 지난 차량은 꼭 제한 속도를 지켜서 운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따끈따끈한 소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한동호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마이웨이 띄워드립니다. 원래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로 유명하죠. 재즈 보컬리스트 김준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재즈파크 빅밴드도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